자, 물리를 이제 처음 시작한 나이인데, 자, 오늘 배울 거는 어떤 힘입니다. 힘. 자, 힘은 한자어로 력이라고 해요. 힘력자. 그래서 여기 써있는 무슨 력? 중력! 탄성력! 할 때 력자가 힘입니다. 두 가지 힘을 배울 거죠. 오늘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하고 탄성력이라는 힘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뭐 먼저 배울까요? 중력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먼저 배울 건데, 중력을 배울 건데, 중력도 탄성력도 힘이니까 우리 힘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다고 1번 써놓은 거예요. 자, 힘.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잘 들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돼. 자, 힘은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효과가 뭐냐면 첫 번째 효과입니다. 뭐냐면 이런 효과예요. 힘을 가하면 힘이 없네요. 이거 봐봐. 힘을 가하면 얘한테 힘을 가하면 불쌍해. 와 이런. 어우 씨. 이렇게 비싸지 않으셔? 버릴 거니까. 네? 힘을 가하면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힘을 가해서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과학에서 인정하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효과보다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힘으로 인정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물체는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네, 나와 함께 정지 상태야.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해서 던지면 쿵! 날아가죠. 힘을 가해서 던지면 날아가죠. 그죠? 정지해 있던 게 움직이죠? 네,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 상태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가하면 운동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정지해 있던 게 움직인다던가 또는 자동차가 쌤을 향해서 막 오는데 쌤이 한 손으로 이렇게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탁 멈추죠? 선생님 이런 거. 멈추지 않아요? 내 생명이 멈추나요? 네. 아무튼 힘을 가하면 이렇게 하죠. 헐크가 자동차한테 힘을 빡 가하면 자동차가 탁 멈출 수 있겠죠? 운동하던 물체한테 힘을 가하면 또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네요. 본인이 같이 움직여요. 차를 막다가 실패했을 때 본인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밀려가는 거죠.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과학에서 인정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쌤이 말하는 건 힘일까요? 힘이 아닐까요? 첫 번째. 오늘 수업 많아서 겁나 힘들어. 시끄러네. 이 힘은? 맞아, 말했었잖아요. 이 힘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죠? 이 겁나 힘든 것 때문에 모양이 변하나요? 쌤 얼굴의 모양이 변하나? 쌤의 운동 상태가 변해요? 이 힘들어서? 네. 어떻게 변하지? 혈압이 올라요? 그 걷는 게 느려지고 힘드니까? 분노하겠죠. 분노하고 다 맞아 들어가네. 문과인가요? 다 맞아 들어가지? 이런 거 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또 뭐가 있냐면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거.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힘은 힘이죠. 근데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죠. 그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알아. 나 너 알아. 아니가 분해시켜서 형태 변화시키는. 안다고 해서 얘가 모양이 막 변해 혼자서. 나도 안다니까 옵티마잖아. 야 가만히 있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도 과학에서 인정하는 힘은 아니다. 고양이 키우기 힘들어. 아니다. 선생님 말씀에 힘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힘이 아니네요. 그런 거지? 식사를 하고 나니까 힘이 난다. 과학에서 인정하는 힘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힘은 영어로 뭔지 알아요? 파워, 에너지 다 틀렸어요. 임팩트.
뉴턴. 뉴턴?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아이 봐. 이거 아닌데. 파워. 우리 게임 중에서도 무슨 에어 땡땡원, 에어 컨디션. 스페셜 땡땡, 포르스, 폴스다, 폴스. 폴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페셜 포스, 에어포스 원, 폴스, F라고. 폴스의 약자입니다. 힘을 F라고 표현해요. 아. 힘을 줬을 때 F라는 힘을 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F, 폴스 약자, 폴스 약자입니다. 파워는 에너지예요. 파워는 에너지. 또 뭐였죠? 파워, 파워입니다. 파워, 에너지. 같은 파워, 에너지는 같은 말이야. 네. 파워, P라고 쓰는 건 에너지를 뜻해요. 아, 근데 이 힘 자체는 폴스 F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힘. 그래서 힘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지만 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 힘의 단위. 아까 나왔었는데 단위로는 N이라고 쓰고요. N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뉴턴이라고 읽어요. 우리 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서 중력 발견했다는 그 뉴턴 선생님 계시죠? 네. 그 선생님이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만약에 쌤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을 발견했어. 만약은 없어. 그러면 성수, 그죠? 만약은 힘의 단위 성수, 그죠? 왜? 이상해요. 내가 물한테 10성수 힘을 가했어. 이렇게. 만약이랑 없어요. 10성수 말. 19,797의 힘을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떻게 쓴다? 10뉴턴의 힘을 가했어. 20뉴턴의 힘을 가했어. 이렇게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힘의 표시인데, 힘의 표시. 힘을 어떻게 표시하냐? 봐봐. 힘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힘을 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화살표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한테 힘을 가할 건데,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건 점을 찍어요.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됩니다. 써볼게요. 이거는 10뉴턴의 힘입니다. 10뉴턴의 힘이야. 근데 내가 힘을 더 크게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맞아요. 더 길게 그리면 됩니다. 점 찍고요. 더 길게 그려. 정확하게 2배만큼 길게 그렸다면 몇 뉴턴일까요? 정답 20뉴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표의 길이가 뭘 의미한다?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화살표 길이가 힘의 크기입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네. 쌤은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밀고 싶지 않아. 왼쪽으로 밀 거야. 으쌰. 엄청 힘이 세서 선생님 힘이 세서 10뉴턴밖에 힘 못 내요. 네. 10뉴턴의 힘으로 왼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화살표의 방향이 뭘 의미한다?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이죠.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쌤이 아까 봉필한테 적은 힘을 가했으니까 똑 부러졌죠? 아니요. 많은 힘을 가했죠. 적은 힘을 인정. 가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모든 힘을 다했어. 겨우 부러뜨렸는데. 네. 선생님, 근데 더 많은 힘이 혹시 있다면, 이렇게 팍! 문지르면 어떻게 돼? 가루가 되겠지. 손이. 가루가 될 거 아니야, 가루가. 타노스처럼. 가루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의 크기가 달라지면 모양의 변화도 훨씬 커지죠. 그래서 힘의 요소 중에 힘의 크기는 이걸 변화시킬 수 있나요? 당연히 변화시킬 수가 있죠. 힘의 방향도 이걸 변화시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운동하죠.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2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힘의 방향도 이 효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힘의 작용점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아까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점점 찍었어요. 점점점. 이걸 작용점이라고 해요. 힘의 작용점. 힘을
주는 작용하는 힘을 작용하는 걸 점으로 표현한 걸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는데 힘의 작용점도 잘 들어 문제야. 힘의 작용점도 힘의 효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작용점이 달라지면 모양 변화가 달라지나? 아, 작용점을 바꾸면 운동 상태가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왜요? 아, 싫은데. 누가 문제를 네. 쓰나요? 저지를 얘기할 거예요. 쓰나요? 안 써요. 네, 쓰게 해줄까요? 네. 쓰게. 됐다. 봐봐. 얘한테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거야. 네. 그죠? 작용점이 아래냐 위에냐에 따라서 얘가 넘어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이해되죠? 네. 위를 밀면 당연히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겠지? 그치? 조심스러워라. 근데 아래를 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힘의 작용점이 달라져도 얘가 넘어지는 운동 상태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힘의 작용점도 역시 되게 중요한 요소. 그래서 지금 쓴 이 세 가지 요소가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힘의 효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힘을 표현하는 힘의 오케이 3요소 힘의 3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힘의 3요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힘의 3요소를 모두 다 표현해줘야 힘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렵지? 많죠? 오케이. 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 해볼게요. 중력입니다. 중력. 중력의 정의. 중력이 뭘까요? 잘 읽었어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 유턴 사과. 뉴턴 사과 맞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니까 사과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중력의 방향 먼저 할까요? 중력의 방향.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그러면 지구의 중심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내가 북극에 서 있어. 겁나 추워. 북극에 서 있어. 사과를 떨어뜨리면요. 사과가 어디로 떨어져?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퉁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멈추겠죠.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근데 어디 살고 있냐면 지금은 어디 살고 있냐면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적도. 적도가 거기 있지 않아요? 적도가 여기야. 영도.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과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또 지구 중심에 떨어집니다. 얘가 절대 사과가 어디로 떨어지지 않아? 일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니까 모든 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샌드 점프를 빵 뜁니다. 그러면 지붕을 뚫고 날아가겠죠? 네. 안 믿겨? 진짜 안 믿겨? 믿기네요. 참을게요. 자, 그러면 점프를 빡 뛰었다가 내려오잖아. 네. 내려오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잖아? 다시 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구 중심을 체험하고 자, 여기가 7층이죠? 7층에 막 그래서 막 점프 뛰어서 방금 빵! 철문 깨고 막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 죽어요. 죽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에서 쭉 떨어지다가 죽겠죠? 그렇습니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냐? 1번 방향이다. 2번 방향이다. 아니다. 위로 올라간다. 3번 방향이다. 1로 간다. 4번 방향이다. 4번요? 2번 방향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지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낼 거예요? 내가 내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게 가끔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됐다 중요합니다.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 쌤도 중력 받고 있을까요? 네. 너무 당연하죠. 네. 쌤이 그래서 중력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다가 체중계를 갖다 놓고 네. 그 위에 올라갑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넘어갑니다. 그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크기만큼 체중계의 눈금이 쫙 올라갑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0kg면은 90kg.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부터 그걸 구분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쌤이 여기 있고 여기에 누구를 볼까? 쌤보다 훨씬 등치가 큰 사람이 있어요. 덩치가 큰 사람, 되게 세상에 드물지만 쌤보다 등치가 큰 사람이 있다 가정해봅시다. 안할 것 같습니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체중계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체중계 이렇게 예전에 고장나게. 고장날 수 있겠죠? 그지? 네. 무슨 소리냐면 지구는 나는 선생님은 좀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이 등치 큰 사람은 센 힘으로 꽉 잡아당기니까 체중계 등급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모두 똑같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어떤 놈은 세게 잡아당기고, 그죠? 어떤 놈은 작게 잡아당기죠. 중력의 크기는 물체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이 사람의 차이점은 뭐야? 덩치야? 무게. 잘 들어. 질량이야, 질량. 봐봐. 질량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질량이 뭐냐면요. 앞에 무슨 자가 생략된 거냐면 물자가 생략된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읽어야 돼? 물질의 양입니다. 물질의 양. 나를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 그죠? 별로 없죠. 네. 그죠? 배만 보시면. 그거 뒤로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니야? 쌤을 이루는 물질의 양이 이만큼인데 여기 이 사람 아니잖아. 이 사람을 이루는 물질의 양이 어때요? 엄청 더 많잖아.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크면 클수록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력이라는 요 녀석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요 기호는 뭐야? 비례한다라는 기호입니다. 비례한다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세게 작용하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구 중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중력은 힘이죠. 네. 힘입니다. 힘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개념이 나오는데, 자, 힘은 무게하고 같은 개념이 됩니다. 힘과 무게가 똑같다. 무게. 쌤 몸무게 있죠, 몸무게. 네. 몸무게가 있어요. 네. 몸무게가 힘이에요. 네. 언뜻 이해가 안 돼. 몸무게가 왜 힘이지? 무게가 왜 힘이냐? 힘이 되죠. 끌어당겨서. 끌어당기니까. 자, 우리 아까 힘 배웠죠? 힘은 뭐 할 수 있어요? 운동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모양을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그럼 선생님, 무게 가지고, 잘죠? 무게를 가지고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체? 있습니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꽉 분필을 바닥에 놓고 쌤이 밟아요. 올라가. 에이. 나 힘든 적 없어! 에이. 근데 분필이 다 부서졌어. 맞아요. 그런 나쁜 말씀 아니야. 그래서 분필이 부서졌어. 네. 나 힘을 가한 적이 없는데 무게를 가지고 분필을 부쉈죠. 네. 그럼 힘의 효과나 무게의 효과는 어때요? 같다. 효과가 같으면 같은 물리량이에요. 효과가 똑같으면 똑같은 물리량. 그래서 힘의 효과와 무게의 효과가 같기 때문에 둘은 같은 물리량입니다. 왜 같냐?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기호야. 효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같기 때문에 힘과 무게는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무게는 동일한 개념이다. 자, 이런 개념들이 사실 중등 과정에서 안 배워요. 쌤이 왜 얘기해 주냐? 이런 소소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고등 과정까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매끄럽게 까먹어요. 그것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만약 이런 개념들을 모르면 다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데 쌤은 최대한 외우지 않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질량을 무게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질량을 무게로 바꾸는 방법. 자, 쌤한테 몸무게 한번 물어봐요.
네, 몇 킬로예요? 쌤 몇 킬로예요? 대단한데? 네. 자, 선생님 몇 킬로냐면요. 한 60kg 정도 됩니다. 어떻게 줄여서 거죠? 조금 줄였어요. 아, 조금 줄였어요. 조금 조금 줄였어요. 그랬는데, 다시 물어봐요. 선생님 몸무게가 얼마예요? 몸무게 몇 킬로예요? 아이씨, 진짜. 그냥 몸무게가 얼마예요, 물어봐. 이게 뭘 몸무게가 몇살이라고 맞아요. 다 알고 있네요. 선생님 몸무게가 얼마예요? 그러면 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몸무게 588 뉴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무게는 588뉴턴입니다. 쌤 몸무게는 588뉴턴이에요. 네. 선생님들 질량이 얼마예요? 그러면 60kg이야. 라고 합니다. 질량과 몸무게는 어때요? 같아 달라? 다르다. 이건 다르다. 물질의 양이 질량이잖아. 네. 60 정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60. 맞아요, 근데? 아니 조금 줄였잖아. 조금 줄였죠. 몇 번 말해? 조금 줄였다. 조금이에요? 어? 이거 이게 어느 정도? 아니야, 그래도 한 자리 있죠. 한 자리밖에 안 줄였어. 어떻게 8개, 9개 정도. 어떻게 거예요, 이거? 아, 그거는 한번 알려줄게요. 자, 봐봐. 쌤의 질량이 60kg이야, 그치? 지구에선, 사죠? 네. 지구에서는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네. 지구가 잡아당기는 요 힘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요거가 비율적으로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9.8이라는 숫자를 곱합니다. 9.8.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그냥 뭐 9.8이라는 숫자를 곱한다라고 합니다. 곱해봐. 정확히 588이 나옵니다. 네. 저것을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지구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는 이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라는 값이 생긴데 지구 중력 가속도 값이 9.8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질량을 무게로 환산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각자의 질량을 무게로 환산해 보십시오. 안 돼요. 600이 넘는다. 잠깐만요. 넘을 것 같은데? 네? 저 9700? 40kg 안 넘어. 아, 그래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 49, 36, 48, 32. 저 35kg. 400m이 안 되네요. 와. 35면 400 넘는다. 잠깐만요. 아니, 700 나왔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런 기가 없잖아요. 아니죠? 계산 중인가요? 대충. 계산할 수 있잖아. 대충. 잠깐만. 800 나왔어요? 아니요. 사람이야? 선생님. 어. 나 왠지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9.8만 하면 돼요. 490? 오. 정도? 4,900? 아니. 4,900? 4,900에서 나왔어, 4,900 ton. 4,900 ton. 그러면 500kg이에요, 500kg. 질량 500kg. 난 멍청이가 구하기 못하겠어. 자, 얼추 나왔죠? 아버지 얼추 죄송합니다. 나왔죠? 나왔네요. 나 왜 400을 안 넣었지? 좀 비슷하네요. 네, 3세 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과에 해당하는 물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야, 너 몸무게 얼마야? 지금 계산한 걸 얘기해주면 돼요. 아, 귀찮다. 어? 496톤이요. 490, 아니, 뉴턴도 말했어. 496. 왜? 무슨 496이야? 너 나한테 몸무게 물어봤잖아. 무게로 대답하는 거야. 아, 뭔 소리야. 나는 그 킬로그램 그거. 질량을 물어봐야지. 진짜가 된 가장 좋은 선택.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확하게 하자 이거야. 정확하게 하자 이겁니다. 질량이면 질량, 무게면 무게 똑바로 물어보라는 거지. 그럼 이 몸질량 얼마야? 그래서 몸질량 얼마나 정확하게 물어보네요. 너 몸질량 얼마야? 그럼 너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물어보면 질량을 대답해야겠죠. 그지? 자, 앞으로 우리끼리라도 질문할 때 질량을 정확히 물어보고 무게를 정확히 물어보도록 합시다. 제 몸무게가 얼마예요? 588. 쌤, 몇 킬로예요? 60kg. 한번 계산해보자. 뭘 그래? 아니, 이거 계산했죠? 몇 뉴턴? 그러잖아. 선생님이 한 8에서 9 정도 줄였다고 했으니까 68. 왜 저랑 비싸다 하셨어요? 저는 50kg 후반인데. 50kg야? 비슷해. 나도.
아하. 그렇구나. 비슷하지 않네. 아빠가 성인이야. 키에 비해서 좀 적게 나간다, 그치? 말라. 키를 발도 많이 작아요. 나가요. 발이 작아요? 240이에요. 그래? 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나가라는 거? 깜짝이야. 나 주먹 나올 뻔했어. 신발 사이즈는 신발 사이즈 얼마야? 225. 225? 너무 이렇게 작아. 신발 사이즈 얼마야? 240일 거예요. 40? 이 중에 제일 크네요. 225. 그래서 240 아니에요? 똑같네. 220에서 그냥. 그럼 255. 제일 크네. 키도 제일 크잖아. 저 엄마랑 같은 것이면 엄마 것이면 알겠습니다. 촬영 중인데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짜장면. 아무튼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네. 질량을 무게로 환산할 수 있다. 지구에서는 뭘 곱해라? 9.8이라는 숫자를 곱해라. 그럼 네. 질량을 무게로 바꿀 수 있다. 네. 라는 겁니다. 네. 시험 문제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지구에서 1kg짜리 물체는 무게가 얼마니?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야? 9.8 뉴턴이 되겠죠? 이렇게 네. 간단하게 구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되겠죠? 네. 자, 이게 질량을 무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중력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력이 없으면 비가 안 떨어져. 옆으로 가고요. 내려가겠죠? 후 불면 위로 가고. 중력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다 중력 때문인 겁니다. 식물의 뿌리가 아래로 자라는 것도 중력을 감지해서 중력 방향으로 자라요. 이거는 중력이 위로 자라요? 그치.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마음대로 자라요. 아무데나 막 어디로 가야지. 식물의 뿌리가 우주 정거장에서는 아무 방향으로 막 갑니다. 사과를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스카이다이빙 할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어디로 떨어져? 지구 중심 방향 향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중력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중력이 없으면 스카이다이빙 딱 하면 둥둥 떠있겠죠. 안 떨어지고. 우주가 또 비가 안 떨어지고 또 물이 흐를 때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막 펑펑 흘러가잖아 물이.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없으면 물이 흐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겠죠. 또는 중력이 아닌 반대 방향이에요. 물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가. 중력이 거꾸로 중력이 있다는 거. 우주에서 중심 떨어지는 우주에서 중심 떨어지는 그 우주. 중력 떠나는. 근데 중력을 재밌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거꾸로 해야지. 자, 이렇게 중력의 현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무게하고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르다는 얘기했고, 자, 이제 생각할 게 이거야. 자, 봐봐. 쌤의 질량이 60kg이에요. 68kg. 네. 그러다 칩시다. 조금 뺍시다. 자, 그러면 쌤의 질량, 물질의 양이야. 쌤이 지구에 있을 때의 물질의 양이 얼마라고? 60. 쌤을 잡아다가 일로 와. 달에다가 갖다가 던져놨어. 달에 던져도 쌤의 질량이 바뀌나요? 아니요.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겠지? 그러므로 질량이란 녀석은 장소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질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은 크기가 조그매 지구보다. 그럼 달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도 작아지겠지. 쌤의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달에 가서 달에 이 체중계 있어 체중계. 지구에서 했더니 으씨 588 이러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달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딱 올라가면은 조그맣게 했네. 이게 얼마로 줄어드냐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되나? 6, 9, 54. 되네. 6, 9, 54, 6, 8, 68. 98리터. 100리터는 나요. 달에 가서 딱 무게 재면 98리터. 딱 6분의 1로 줄어요. 기억할 거는 달은 지구 크기의 4분의 1입니다. 크기는 4분의 1이거든. 근데 잡아당기는 힘은 6분의 1. 지구에 비해서 6분의 1의 크기밖에 안 되니까. 그 달에 착륙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거 보세요. 이동하는 거. 띵 이동. 쌤이 지구에서 한 1m 정도 뛰거든요. 1m 정도. 점프를.
안 믿어? 못 믿어? 보여줘? 네. 다음에 보여줄게요. 네, 그러면 1m 정도 팡 뛴다면 달에 가면 날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 약하니까 6m 뛰는 거야. 예. 그거 착륙은 어떻게 해요? 떠다니는 거지. 떠다니진 않아. 당기니까 아래 떨어진다. 떨어지는 힘이 약하니까 좀 이렇게 좀 살 수 있을 거예요. 좀 지구에서 점프를 이 정도 한다면은 한 6배 정도 더 많이 뛰어서 가면 돼요. 이렇게 가요. 저는 하늘이 없는데 높은 곳에서 뛰면은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엄청 높이 뛰면서 제가 높은 곳에서 뛰더라도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우주로 갈 수 없어요. 참고로 지구의 중력이 있잖아. 지구 중력을 벗어나면 네. 우주로 갈 수 있겠지. 네.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의 속도가 필요하냐면 벗어나려면 얼마의 속도가 필요하냐면 12km/s 정도의 속도가 필요해요. 1초에 12km 정도를 가는 속도가 나야 됩니다. 1초에. 좀 빨라요. 마하도 넘을까? 그럼 이거는 로켓? 그래서 로켓을 쏘고 우주에다 보낼 게 어떻게 해요? 3, 2, 1, 막 엄청난 에너지 써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속도를 만들어서 내보내잖아. 저 정도의 속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탈출 속도 혹은 탈출 속력이라고 불러집니다. 탈출 속도. 근데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행성이 있다면 탈출하기가 더 어렵겠죠. 훨씬 더 어렵겠죠. 목성 같은데 혹시라도 착륙할 수 있다면 못 나오죠. 목성은 인력이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어렵죠. 착륙을 못하지. 표면의 기체라 착륙 자체를 못하죠. 우주에서는 헬멧을 쓰는 건가요? 안 그럼 터지거든. 헬멧을 쓰고 있는 우주에서 그걸 못 쉬어 그러면. 맞아. 그게 이제 온도도 유지해주고 우주 되게 춥거든요. 온도도 유지해줘야 되고 산소도 공급해줘야 되고 자외선도 차단해줘야 되고. 근데 숨을 참으면 되죠. 얼마나? 어렵고.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어? 애초에 헬멧을 안 쓰는 컴퓨터. 얼기가 먼저예요. 먼저 얼어요. 사람이 얼어. 우리를 잡아다가 우주로 확 던지잖아? 네. 얼어. 그러면 얼굴을 가리고 손을 이렇게 딱 떼가지고 얼어버려. 설국열차라는 거기 나오죠? 밖에 손 내리는. 다 얼어버려. 영화예요. 우리나라요. 설국열차. 마블에 써봤어요. 왜 이렇게 종이에 되는 거 아파 보여? 설국열차에 그게 나오나? 자, 그래서 질량은 자, 정리할게요. 질량이란 녀석은 특정 장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질량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하지만 무게는 어때? 무게는 특정 장소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무게는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왼쪽 페이지 내용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힘과 중력이 뭔지, 그리고 무게와 질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3번까지 끝났습니다. 4번 중에 3번이 끝났습니다. 탄성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들을만한가요? 네. 물리 재밌죠? 네. 과학이 더 재밌어요. 진짜? 물리가 제일 재밌어요. 그냥 화학이 제일 재밌어요. 물리 한번 물리도 해봅시다. 생물이 최고예요. 생물이죠. 자, 탄성력은 완성력. 이거는 쌤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수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할게요. 어디 갔니? 갔다 와. 이것이 산성력이라는 것이군요. 됐죠?
저희 느껴져요. 보세요. 자, 실판 봐봐. 여기 용수철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보이죠? 네. 원래 길이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길이야. 용수철을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 파란색 힘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용술이 어떨까? 짜증나니? 짜증납니다. 왜? 자기를 가만히 안 놔뒀잖아. 왜? 잠깐만. 자기가 가만히 안 있죠? 자기가 가만히 안 놔뒀으니까 짜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이 자기가 이렇게 변형되죠. 알죠? 용수철이 변형되면 그게 싫어.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밀면 아 싫어! 하면서 밖으로 막 되돌아가려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 되돌아가려는 이 힘을 뭐라 한다? 탄성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탄성력. 탄성력이라는 녀석은 탄성체에게만 나타나. 탄성체. 즉 탄성을 가진 물질. 탄성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있잖아. 탄성력이라고 해. 쌤 피부도 탄성력이 있어요. 꾹 눌렀지? 돌아오죠. 그래서 이게 탄성력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네? 얘도 하지 마. 얘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돌아오죠. 이제 탄성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 이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탄성력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녀석이 용수철이라서 용수철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변형시킨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변형시킨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탄성력의 방향은요. 그 방향의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힘을 더 줘서 선생님이 힘을 더 줘가지고 얘를 더 세게 엄청나게 더 많이 요만하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밀었어. 용수 어떻게 생각해? 용수는 더 빡시지. 더 세게 밀면 변형을 더 많이 시키면 더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더 세지겠지. 막 싫어하면서 밖으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변형된 길이가 자 현재는 변형된 길이가 요만큼이잖아. 변형된 길이가 요만큼일 때 탄성력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변형된 길이를 이만큼으로 만들면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이 탄성력이라는 녀석은 탄성력도 힘이니까 F라고 표현해 볼게요. 탄성력은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변형된 길이가 길면 길수록 탄성력도 훨씬 커집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변형된 길이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도 커집니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래 길이가 이만큼인데 이번 땡깁니다. 힘을 준 방향이 어디야? 이 방향이죠. 밖으로. 그럼 탄성력의 방향은 안쪽으로 작용하겠죠? 항상 내가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변형시킨 것이 이거 같은 경우 변형시킨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라면 탄성력은 반대 방향이죠. 탄성력 나중에 탄성력에 대한 공식을 유도할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그 이유가 내가 힘을 준 방향 또는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값이 나중에 붙어지게 됩니다.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줄만 볼까요? 이 밑줄 어디 있냐? 여기. 탄성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내가 힘을 준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한다. 이거죠?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에 탄성력은 비례한다. 이게 힘의 크기와 같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줄게요. 봐봐. 이거 봐. 내가 지금 이 용수철한테 힘을 줄 겁니다. 설정해 볼게요. 오른쪽만 보면 당기는님 내가 만약에 10N의 힘을 줬다?
미용실이 쭉 늘어날 거 아니야. 잘 봐. 늘어나서 여기서 멈춘 거야. 멈췄어. 멈추고 부들부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나는 10N의 힘을 계속 주고 있지. 10N의 힘을 계속 주고 있는데 왜 멈춘 거야? 힘을 줬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10N의 힘을 주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왜 멈춰있냐? 그만큼 안쪽으로 탄성력이 안쪽으로 10N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N으로 당기면 그만큼 탄성력도 똑같이 10N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정지라는 걸 기억해서 현재 당기는 힘이 10N이다. 문제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탄성력은 몇 N입니까? 문제예요. 10N이 되겠죠? 두 번째, 현재 변형된 길이가 이만큼이라서 탄성력이 10N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준 힘은 몇 N인가요? 10N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찾는 것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글자로 옮긴 게 바로 이거라고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10N이라면 발생된 탄성력도 얼마다? 탄성력도 바로 똑같이 10N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탄성력의 크기 원래 길이가 요따만큼인데 내가 7N의 힘으로 당겼어. 멈췄다? 그럼 탄성력은 몇 N 생긴 거야? 오케이, 7N이 생기게 된 거죠. 보이나요? 힘의 크기와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원래 길이가 이만큼인데 내가 5N의 힘으로 밀었다? 멈췄다? 탄성력이 얼마 발생된 거야? 바깥으로 5N이 발생이 된 거죠. 그죠? 너무 쉽죠? 멈췄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이게 풀립니다.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용수철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안녕, 용수철. 자,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다.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추를 하나 매달아서 추를 하나. 이 추의 무게는, 잘 봐. 이 추의 무게는, 추의 무게가 20N짜리 추라고 해봅시다. 20N. 그럼 아래 방향으로 20N의 힘을 가하고 있는 거지, 추가. 근데 멈췄다? 왜 멈췄다? 탄성력이 위로? 얼마? 20. 오케이. 20N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 거지. 이해됩니까? 멈췄다라는 걸 꼭 집어넣어야 이 값이 딱 풀립니다. 멈췄다. 그럼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추를 하나 더 매달아. 똑같은 거. 똑같지 않네요? 똑같은 거 하나 더 매달아. 전체 무게가 얼마야? 40N이지? 문제! 그럼 탄성력은 몇 N 발생되나요? 40N이겠죠. 그래서 추를 매단 개수에 따라서 탄성력도 함께 커지게 될 겁니다. 홍유 알아? 누군지 모르겠나 썼습니다. 그래요. 홍유는 내가 보는 BJ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즐겨보는 먹방을 젤리 먹방을 했는데 홍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은 밑에 나와 있어요. 용술의 원래 길이가 이만큼인데 추를 하나 매달았더니 1cm가 늘어났어. 그죠? 추 하나는 1cm. 그럼 추 두 개 매달면 몇 cm 늘어날까? 추 두 개 매달면 2cm 늘어나겠죠? 추 세 개 매달면 3cm 늘어나겠죠? 그 cm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또 탄성력의 크기에 비례하겠네요. 그죠? 비례하게 되겠네요. 체크. 늘어난 길이가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 탄성력과도 함께 비례하게 되겠죠. 자, 이런 탄성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 이런 용수철 저울에도 탄성력이 이게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장대 높이 뛰기. 장대 높이 뛰기. 왜 장대 높이 뛰기 알죠? 장대로 가지고 띵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가끔 이제 장대가 부러지는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제 부러지면서 찔리면 어떻게 장대도 이렇게 장대가 휘어졌다가
탁 커지는 그 탄성력을 이용해서 높이까지 올라가는 장대 높이 뛰기가 이용하는 거고요. 양궁도 역시 양궁을 휘어지게, 활을 휘어지게 했다가 탁 놓는 거잖아. 탄성력을 이용하는 녀석입니다. 트램펄린 뭔지 알죠? 우리가 방방이라고 하는 그거죠. 방방. 이게 트램펄린입니다. 자전거에 무슨 탄성력이 이용되지? 자전거 안장에 용수철 달려있어요. 엉덩이 안 아프라고 이제 용술이 탄성력을 이용해서 충격을 좀 흡수시켜줘요. 오케이. 개념하기 퀴즈 1, 2, 3, 4번 풀어볼게요. 나를 다시 보이는데. 안 돼. 이걸 루트로 가지면. 안 돼. 같이도 복사해줬어요. 웰컴. 환영해. 네? 환영해. 누구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웰컴 그러면. 이거 웰컴. 너는 환영합니다. 당신은 환영. 당신은 환영입니다. 이거 웰컴. 이거 웰컴. 천만에 많이 줬어. 천만에요. 그냥. 진짜 되게 좋았어. 실제 그게 지금 2번 맞힌 건가요? 네. 맞춰볼게요. 1번.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방향, 작용성 세 가지 쓰면 되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무게. 뉴턴? 무게죠. 뉴턴은 단위, 무게의 단위죠. 단위. 무게요? 무게. 2번 답 무게입니다. 무게. 3번. 이것은 모양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힘이니까 력 들어가서 산성력 사겠죠. 만약에 문제 되돌아가는 거치라고 되돌아가는 물체라서 탄성이라서 탄성체. 물체니까 탄성체가 되겠죠. 탄성력의 방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고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정지니까 잘 풀었네요. 자, 첫 번째 물리 파트의 개념 정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잠깐 머리 좀 식히세요. 좀 쉬어요. 잠깐 쉬어.